여기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참가한 이탈리아 기업인이 있습니다. 그는 국제 전시회 참가 전 자신의 가방에 메이드 인 차이나 라벨을 보며 세상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다짐하며 전시회를 참석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이 만든 최신 기술 제품을 베껴서 짝퉁 제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목격하게 되며 그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코 벨루치입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중견 기업에서 해외 영업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에스프레소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제 일상이죠. 출근길에 늘 지나치는 두오모 성당을 바라보며 이탈리아의 역사와 문화가 세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곤 합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먼저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 세계 지사들과 화상 회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주로 유럽 국가들과 거래를 해왔는데 최근 들어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됐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더군요. 점심시간이면 동료들과 함께 회사 근처의 트라토리아에서 파스타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최근 화제는 주로 아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것이었어요. 중국이 대세야. 그 거대한 시장을 놓치면 안 돼. 아니야. 한국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더라. 우리도 주목해야 해.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점심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죠. 사실 아시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편이었어요. 그저 중국이 경제대국이라는 것과 한국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TV를 켜면 가끔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뉴스나 K-팝 아이돌들의 공연 영상이 나오곤 했어요. 그때마다 저 나라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그들과 비즈니스를 할 기회가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사가 저를 불러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라는 임무를 주셨어요. 벨루치, 이번 기회에 아시아 기업들을 만나보게. 특히 중국과 한국 기업들을 주목해보게나.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설렘과 동시에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기회라는 설렘과 함께 낯선 문화와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아시아 문화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시간 만에 저는 K-팝 뮤직비디오에 빠져 있었고, 2시간 후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한류의 힘인가? 하고 놀랐죠. 그러다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말이에요.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과연 이번 출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피곤함이 밀려와 곧 잠들어 버렸고 독일에 도착해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다 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 가방에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내가 이탈리아에서 산 건데? 하고 의아해하다가 문득 깨달았죠. 세상의 모든 것이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요. 그 순간 중국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할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시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서 우연히 한 아시아인 그룹과 마주쳤어요. 그들은 서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언어였죠. 중국어일까? 아니면 한국어?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그들 중 한 명이 입고 있는 셔츠에 눈이 갔어요. 그 셔츠에는 K-팝은 내 인생이라고 쓰여 있었죠. 아, 한국인들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전시장에 도착해서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앞에 거대한 중국관이 눈에 들어왔어요. 붉은색과 금색으로 치장된 화려한 부스들, 그리고 그 위에 걸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중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그 옆에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세련된 디자인의 한국관이 있었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어디부터 가볼까? 하고요. 그때 중국관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최저의 가격. 지금 바로 오세요. 그 소리에 이끌려 저는 중국관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중국관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중국 기업 대표들의 태도가 너무나 고압적이었거든요. 그들은 마치 우리가 그들의 제품을 사야만 한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한 중국 영업사원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세계 최대의 경제 대국입니다. 당신도 우리 제품을 사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저렇게 말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들의 영업 방식은 너무나 강압적이었습니다.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손해를 볼 겁니다. 라며 거의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더군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다른 유럽 바이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봐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 바이어의 신발 위로 중국 영업사원이 커피를 쏟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영업사원의 반응이 더 놀라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우리의 최신 구두 광택제를 써보시는 게 어떨까요? 당신 신발에 아주 좋을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른 중국 영업사원이 제게 다가와 우리 제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라며 시작한 프레젠테이션이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계속된 거예요. 그동안 저는 화장실도 못 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겨우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화장실 문을 열자마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중국 영업사원들이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 중 한 명이 눈을 뜨더니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제품에 관심 있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잠시 숨을 돌리려고 했는데 식당에서도 평화로울 수가 없었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중국 영업사원이 식사 중에도 계속해서 제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제 스파게티 위에 자사 제품 샘플을 올려놓고 보세요. 이렇게 튼튼합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그 순간 식욕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오후에 다시 중국 부스로 돌아갔을 때 저는 또 다른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한 중국 기업이 자사의 신제품을 소개하는데 그게 다름 아닌 스마트 젓가락이었어요. 이 젓가락은 음식의 칼로리를 측정하고 먹는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그들은 이것이 혁신적인 제품이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지만 저는 그저 누가 이런 걸 사겠어?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중국 부스에서의 경험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들의 강압적인 태도,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때로는 황당하기까지 한 제품들, 이 모든 것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호텔방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문득 제 주머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그건 중국 영업사원 중 한 명이 몰래 넣어둔 명함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 제품을 계약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 명함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은 한국 부스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간의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경험 때문에 아시아 기업들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졌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다를 거야라는 작은 희망을 품고 한국 부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국 부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꼈어요. 중국 부스의 요란하고 과시적인 모습과는 달리 한국 부스는 세련되고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입구에서 한 한국 직원이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벨루치 씨. 저희 부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놀라워하는 제게 그녀는 어제 중국 부스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한국팀은 차분하게 제품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품의 기술적 특징뿐만 아니라 그 제품이 어떻게 사용자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질문을 할 때마다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었고, 심지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더군요. 그런데 갑자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한 제품에 대해 관심을 보이자 한국팀 직원 한 명이 잠깐만요. 라고 하더니 어디론가 달려갔어요. 잠시 후 그가 돌아왔는데 손에는 커다란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궁금해하며 물었죠. 그러자 그 직원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희가 준비한 깜짝 이벤트예요. 이 상자 안에 우리 제품의 프로토타입이 들어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저는 흥미롭게 그 게임에 참여했습니다. 상자 안에 손을 넣어 물건을 만져보고 추측해보는 거였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재미있어졌죠. 결국 제가 그 제품을 맞추자 모두가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제품을 저에게 선물로 주겠다고 했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인가요? 이렇게 비싼걸요? 그들의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벨루치 씨와 우리의 만남을 기념하는 거예요. 앞으로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 세션에서 한국 기업 중 한 곳은 자사의 최신 기술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제 어쩌지?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대처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저에게 기술적인 설명까지 해주더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들의 전문성과 침착함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부스를 떠나면서 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을 추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 부스에서의 긍정적인 경험에 힘입어 다시 한번 중국 부스를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국 부스들은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어서 미처 다 보지 못했거든요. 어제의 경험은 단순한 오해였을 거야. 오늘은 다를 거야. 라고 믿고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어요. 한 중국 기업에서 소개하는 제품이 어제 한국 부스에서 봤던 최신 기술 제품과 똑같이 생긴 거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제품 혹시 한국의 기업과 협력해서 만든 건가요? 중국 직원은 얼굴을 붉히며 격분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순수한 기술입니다. 한국 제품은 본 적도 없어요. 오히려 한국이 우리 기술을 훔쳐갔죠. 제품을 자세히 살펴보니 디자인과 기능이 완전히 동일했지만 기술력은 한국 제품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짝퉁이잖아. 그날 오후, 저는 우연히 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중국 부스의 한 구석에서 몇몇 직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손에 한국 기업의 카탈로그가 들려 있었죠. 그들은 열심히 그 카탈로그를 살펴보며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래서 제품이 비슷했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후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 광경을 보고 있다는 걸 알아챈 중국 직원이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는 글로벌 트렌드를 연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R&D 과정이랍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깊은 한숨이 나왔고 저는 바로 전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행동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황당했습니다. 강압적인 영업, 뻔뻔한 거짓말, 그리고 노골적인 모방. 이 모든 것이 저를 실망시켰죠. 저는 다른 선진국들의 부스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독일 부스였어요. 그들의 정밀한 공학 기술은 항상 세계 최고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독일 부스에 들어서자 최첨단 자동차 엔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한 독일 엔지니어가 열정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엔진은 연비와 성능 면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문득 이틀 전 한국 부스에서 봤던 전기차 모터가 생각났어요.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잠깐, 한국의 그 모터가 더 작고 효율적이지 않았나? 호기심에 독일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최신 전기차 기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그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물론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들의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죠. 특히 배터리 기술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들 정도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독일이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의문을 안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미국 부스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AI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는 IT 혁신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잖아요. 미국 부스의 한 개발자가 자신들의 AI 챗봇을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이 AI는 인간과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해요. 시연을 지켜보던 중 저는 한국 부스에서 경험한 AI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했죠. 한국의 AI도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특히 다국어 처리 능력이 놀라웠어요. 그 순간 미국 개발자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기술이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를 앞서고 있다는 걸요. 특히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요.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기술 지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일본 부스를 찾았습니다. 일본은 전자제품 분야의 강자로 알려져 있었죠. 그들의 최신 스마트 홈 시스템을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일본 기업인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우리 제품 어떻게 보세요? 세계 최고의 기술이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도 굉장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의 대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사실 우리는 한국을 가장 큰 경쟁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이 우리를 앞서가기도 해요. 특히 디스플레이 기술 분야에서는요. 이 말을 들은 후 저는 잠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세계 기술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앞서 있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기술력을 의심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동시에 이런 편견을 깨닫게 해준 이번 경험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죠. 며칠간 여러 나라의 부스들을 돌아다니며 세계적인 기업들이 한국을 경쟁자로, 때로는 롤모델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라웠어요.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걸까? 이런 생각과 함께 앞으로는 어떤 나라, 어떤 기업이든 선입견 없이 바라봐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잠들기 전 저는 회사 동료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거인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제 경험을 정리해보기로 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독일의 아침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간의 여정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이 전시회에 왔을 때 제 마음속에는 중국에 대한 기대가 가득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 거대한 시장.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매력적으로 보였죠. 하지만 실제 경험은
제 예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강압적인 영업 방식, 과도한 자신감, 그리고 때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행동들. 이 모든 것이 제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과의 만남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정직함, 열정, 그리고 고객을 향한 진정한 배려는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의 비즈니스 철학이었어요.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기업의 한 엔지니어가 해준 말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더 나아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죠. 이 말에서 저는 그들의 겸손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발전을 추구하는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의 주요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겠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라면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 함께 성장하고 더 나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은 단순히 시장의 크기나 경제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신뢰, 존중, 그리고 공동의 가치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비즈니스 관계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호텔 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한국 기업들에게서 받은 명함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의 미소 띤 얼굴이 떠올랐고 함께 나눴던 대화들이 기억났죠.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밀라노로 돌아가면 즉시 우리 회사의 경영진들을 설득해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제안하기로 말이에요. 돌아오자마자 저는 즉시 회사 경영진들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들과의 협력이 우리 회사에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어요. 처음에 경영진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중국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시장 규모가 더 작지 않나?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기업들의 정직함, 혁신성, 그리고 고객 중심 철학에 대해 설명하자 그들도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우리 회사는 한국의 여러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어요. 우리의 제품 품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한 신제품은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우리 회사의 이미지도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변모해갔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파트너들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철학을 배웠어요. 그들이 보여준 정직함, 끊임없는 혁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처 능력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공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파트너들은 놀라운 대응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재빨리 대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혁신적인 대체 재료를 개발해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최소한의 손실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인들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우리 회사 문화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우리는 한국 기업들의 빨리빨리 문화를 배워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였고, 동시에 그들의 팀워크 정신을 도입해 직원들 간의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치맥 문화를 도입해 직원들의 화합을 도모하기도 했죠. 이런 변화들로 인해 우리 회사의 조직 문화는 더욱 역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변모해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주말에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아이들도 K-팝에 푹 빠져 한국 아이돌 댄스를 따라추기 시작했죠. 우리 가족의 저녁 식탁에
김치가 올라오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한 달 전, 저는 국제 컨퍼런스에 연사로 초청받았어요. 주제는 글로벌 비즈니스에서의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면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 강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직과 혁신, 그리고 인간 중심의 철학. 이것이 바로 한국이 세계에 선사하는 선물입니다. 이 발표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회사가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지명되었죠. 이제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는 이 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더 깊이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되돌아보면 그 독일 전시회에서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때 한국 기업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여전히 좁은 시각으로 비즈니스를 바라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한국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비즈니스의 의미를 재정의하게 해주었고 문화의 힘을 깨닫게 해주었죠. 한국, 그리고 한국인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뛰는군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 보내는 가장 큰 찬사입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바꿔놓았고 이제 저는 한국과 함께 세상을 바꿔나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국인을 싫어하는 이탈리아 여성이 있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인은 더럽고 무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학에서 한국인 친구를 사귀며 한국에 대한 인식이 180도로 달라지고 친구들과 여행 중 한국의 실체를 확인하고 충격을 받게 되는데 대체 무슨 사연일지 오늘 사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한국으로 온 소피아입니다. 저는 7년 전 한국을 처음 방문하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7년 전 한국을 여행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을 오기 전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인식이 좋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잘 모르기도 했고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거든요. 동양인이라면 한국인보다는 중국인이 떠올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살던 피렌체는 전 세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중에 동양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동양인 중에서는 특히 중국인 관광객이 많은 편이죠. 주변에 동양인이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처음에는 인종차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양인을 싫어하는 친구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국 동양인을 싫어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제게는 4살 많은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피렌체에서 에어비앤비 숙박업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언니가 주로 관리하다가 영국인과 결혼하면서 영국으로 가서 살게 되었고 전반적인 관리를 제가 하게 되었어요. 예약은 언니가 받았지만 관광객들을 맞이하거나 숙박시설 관리 등은 제가 하고 있었죠. 그 당시 저는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에어비앤비 관리는 다른 아르바이트보다 시간적인 여유도 있어서 공부를 하면서 관리하기도 좋았고 기존에 하던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보다 수입이 높았기 때문에 제게는 최고의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런데 에어비앤비 관리를 하면서 끔찍한 경험을 몇 번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동양인들은 더럽고 무례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하루 종일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과제 프로젝트와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매우 바쁜 날이었어요. 오전 수업을 듣고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죠. 제게 전화한 사람은 에어비앤비 청소를 해주는 분이셨는데
전화를 받자마자 도저히 청소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제게 사진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받아본 사진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죠. 온 집안에는 쓰레기가 가득했고 이불에는 신발 자국도 보였습니다. 주방에는 먹다 남은 음식물들이 냄비에 그대로 있었고 사진으로 보니 곰팡이까지 피어 있었어요. 게다가 커다란 화분이 깨져 있었고 바닥에는 흙이 가득했죠. 저는 사진을 받아보자마자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놀란 나머지 점심도 먹지 못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실제로 가서 봤을 때는 더 처참했어요. 분명히 실내 금연이라고 공지를 했음에도 온 집안에는 담배 냄새가 배어 있었고 구석에는 담배꽁초까지 보였죠. 바닥이 나무 바닥이라 살짝 그을린 자국도 있었고 이불에도 담배불에 탄 것 같은 구멍이 하나 보였어요. 저는 바로 에어비앤비 측에 사진을 보내고 수리비를 받으려고 청구했는데 그 관광객들은 에어비앤비에 등록되어 있는 카드 정보를 삭제해서 바로 수리 비용을 청구할 수도 없었어요. 에어비앤비는 숙소를 사용한 호스트와 이야기한 후 연락을 준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관광객들은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라며 발뺌을 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분쟁을 한 뒤 수리비를 받을 수 있었죠. 2달 넘게 마음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났습니다. 에어비앤비를 사용한 관광객은 동양인 가족이었는데 처음에 만났을 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까지 있어서 숙박시설을 그렇게 난장판으로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그때의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구역질이 나올 정도예요. 수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했지만 그런 적은 처음이었죠. 그 후로도 몇 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독 동양인 관광객이 이용한 후에는 청소하시는 분께 전화가 왔어요. 저는 언니에게 이야기해서 동양인 관광객을 받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다 걸을 수는 없었기 때문에 동양인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할 때면 자연스럽게 불안해졌고 다른 관광객들보다 청결하게 이용해야 되는 것과 주의사항을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에어비앤비를 관리하면서 저도 모르게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생겼고 왜 친구들이 동양인은 더럽고 무례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학교를 다니면서도 동양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하게 되고 백인 친구들과만 어울렸어요. 그런데 저와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한 명이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은정이라는 친구를 제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데려오더라고요. 여러 친구들이 있어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처음에는 별로 가깝게 지내기 싫어서 가벼운 인사 정도만 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거리를 둔 채 은정이와 교류하게 되었고 저와는 깊게 어울릴 계기가 없어서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친구가 방학 기간 동안 주변 국가를 여행 가는데 은정이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솔직히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친구들이 모두 좋다고 해서 함께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 5명이서 함께 여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6인실 이상의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저는 내심 은정이의 실체가 곧 드러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여행을 하는 동안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건 불과 며칠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은정이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깔끔하게 씻고 화장까지 한 채로 나갈 준비를 마치고 여행을 마치고 숙소로 오면 씻으면서 그날 입을 옷들을 깨끗이 빨아두었어요. 그리고 피곤해하는 친구들을 위해 함께 먹을 아침 식사를 준비해두기도 했죠. 우리가 머무는 게스트하우스들은 아침에 가벼운 토스트와 시리얼, 계란과 음료를 제공해 주었는데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친구들의 아침까지 챙겨주었습니다. 분명 함께 여행을 했기 때문에 은정이도 피곤할 텐데 하루도 빠짐없이 이른 시간에 일어나서 다른 친구들의 아침도 준비했어요. 여행 4일째부터는 미안한 마음에 저와 다른 친구들도 일찍 일어나서 은정이를 돕게 되었죠. 은정이는 깔끔하고 부지런한 것뿐 아니라 꼼꼼했어요. 미리 관광지에서 할인받을 수 있는 쿠폰을 준비하기도 하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미리 연락해서 예약이 가능한지 물어보기도 했죠. 여행 중에 친구 한 명이 저녁을 먹고 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약국문도 닫았을 것 같아서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은정이는 바로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약들이었어요. 은정이는 소화제를 찾아 체한 친구에게 건네주었고 약을 먹은 친구는 한결 나아진 표정으로 잠들게 되었죠. 비상약을 종류별로 챙긴 것도 신기했는데 그 다음날 은정이의 행동에 저와 친구들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은정이는 이른 아침부터 생전 처음 보는 음식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음식은 죽이라는 음식이었는데 한국에서는 체할 때는 죽을 먹는다면서 이른 아침부터 문 열은 한인마트를 찾아다녀와서 아픈 친구를 위해 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어요. 체했던 친구는 죽이라는 음식을 먹으며 정말 부드러워서 먹기 너무 편하다고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고 저와 다른 친구들은 은정이의 배려심에 감탄을 하게 되었죠. 여러 나라를 둘러보고 마지막 여행지 스페인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무례한 동양인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관광지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길게 서 있는 상태였는데 한 명의 동양인이 새치기를 하더니 새치기한 동양인 주변으로 10명 넘는 동양인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죠. 제가 살고 있는 이탈리아에서도 여행을 할 때 몇 번 목격한 장면이라 저는 자연스럽게 인상이 찌푸러졌어요. 줄 서 있는 다른 관광객들이 새치기한 동양인들에게 줄을 서라고 항의를 했지만 그들은 무시했죠. 관광지를 관리하는 관리인들이 왔지만 본인들은 원래부터 줄을 서 있었고 잠시 화장실에 다녀왔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화가 났습니다. 은정이로 인해 여행을 하면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이 조금 사라졌는데 저도 모르게 동양인들은 정말 무식하고 무례한 것 같아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버렸어요. 친구들은 경악을 하며 저와 은정이를 번갈아서 쳐다보았고 저는 속으로 생각하려던 것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는 생각에 깜짝 놀라 은정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은정이는 제 무례한 언행에도 어깨를 으쓱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은정이가 말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맞아, 나도 동양인이지만 가끔 저런 중국인들을 보면 화가 나. 어딜 가도 시끄럽고 새치기하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고 대체 왜 저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중국인들 때문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여행을 다니면서 차별을 당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저런 모습을 보니 해외에서 동양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는 게 이해가 될 정도야. 저는 그 말에 은정이에게 물어보았어요. 저 동양인들이 어떻게 중국인일 것이라고 확신해? 그러자 은정이는 웃으면서 제 말에 대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소리 지르지 않아. 그리고 바닥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아. 이건 내가 한국인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야. 은정이의 말에 친구 중 한 명이 나도 한국인들을 많이 봤는데 한국인들 중에서는 무례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사건 이후로 저는 동양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한국인과 중국인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행 이후에 에어비앤비에 동양인이 오면 국적을 물어보았는데 한국인과 중국인은 확실히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기본적인 소통이 영어로 가능했고 영어 발음이 중국인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많았죠. 그리고 중국인들을 가까이서 보니까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많은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숙소를 사용하고 나가는 한국인들은 설거지와 뒷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분리해서 정리해놨어요. 동양인 중에서 플라스틱, 비닐, 음식물, 캔 등을 따로 담아두는 관광객들이 있어서 왜 이렇게 따로 담아놨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을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한국인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죠. 그와 반대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용했을 때 식기가 깨져 있던 적이 있었는데 중국인들은 깨진 식기를 치워놓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어서
왜 깨진 식기를 다시 넣어 놓았는지 물어보니 그런 적이 없다고 음식을 해먹은 적도 없다며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었죠. 황당한 건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보통 에어비앤비에서 세탁기를 사용할 때는 별도의 세탁비를 받아요. 하지만 저는 관광객들에게 조금 더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세탁기를 무료로 제공하고 세제까지도 구비해 놓고 있죠. 그런데 세제를 훔쳐서 가져가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청소를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대부분이 뒷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나가서 청소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국인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날은 정말 편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몇 번의 경험 후에야 한국인과 중국인이 같은 동양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대학교 3학년 방학 때 저와 친구들은 유럽이 아닌 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기로 결정했어요. 그 당시 한류가 이탈리아에서도 유명해지고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많이 가보았으니 이번에는 한국을 여행 가보자는 친구의 말에 저도 내심 한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한국인들에 대한 감정이 좋아졌던 것도 사실이었고 유럽과 다른 동양의 모습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은정이도 함께 가니 언어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렇게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저와 친구들은 공항에서부터 입을 다물지를 못했어요. 특히 놀란 건 공항의 공공화장실이 말도 안 되게 청결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더러운 곳이 많아요. 게다가 대부분이 유료로 이용을 해야 되죠. 돈을 받는 화장실인데도 청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찌린내가 가득한 곳도 많고 시설들이 오래되고 고장이 나도 제대로 수리를 하지 않는 곳도 많아요. 돈을 받는 유료 화장실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무료 화장실의 위생 상태는 끔찍할 정도예요. 근데 인천공항의 화장실은 결코 무료 공중화장실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어요. 공중화장실이 우리 집 화장실보다 청결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이 정도로 청결하게 관리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우리는 한참 동안 화장실 시설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하철을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곳곳에 안내 표지도 잘 되어 있는 것도 대단했지만 더 신기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고 있음에도 아무도 짐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사람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짐을 챙기느라 주변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데 한국인들은 짐은 내팽겨둔 채로 휴대폰을 보고 있거나 심지어 자고 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은정이가 지하철을 타기 전부터 한국에서는 짐을 훔쳐가는 사람이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었지만 모두들 유럽 여행 중 크고 작은 도난 사건을 경험한 적이 있어서 모두가 짐을 신경 쓰느라 신경이 곤두세워져 있었는데 은정이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의 많은 곳을 관광하며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한국이라는 곳은 굉장히 발전된 도시였습니다. 인프라보다 놀라운 것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었어요. 저와 친구들은 여러 관광지를 돌아다닐 때 항상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했는데 한국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한국으로 온 둘째 날 경복궁과 인사동, 북촌한 옥마을을 둘러보고 저녁 시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내려갔는데 퇴근 시간과 겹쳐서 지하철에는 수많은 사람들로 가득했었죠. 그때는 내심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공항에서 숙소까지 이동할 때와 관광지로 이동할 때는 지하철에 그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 들어왔고 많은 인파로 인해 친구들과도 떨어지게 되었죠. 그러다 방송을 듣고 내릴 역에 도달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내리려고 하자 사람들은 좁은 공간에서 제가 빠져나갈 수 있게 최대한 배려해서 비켜주었고 저는 무사히 내릴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탑승하지 않고 기다린 후 천천히 지하철을 탑승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시민의식이 뛰어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이탈리아 지하철에서 그렇게 사람이 많았다면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과 내리려는 사람이 뒤엉켜
제대로 내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도 이탈리아에서 지하철을 자주 타는데 내리기도 전에 지하철을 타기 위해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거든요. 저는 지하철을 내린 후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휴대폰을 꺼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붙잡아서 깜짝 놀랐어요. 소매치기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뒤를 돌아봤는데 교복을 입고 있는 학생이더라고요. 그 학생은 지하철에서 내릴 때 제가 지갑을 떨어뜨렸다면서 제 지갑을 가져다 주기 위해 지갑을 들고 지하철에서 내렸던 것이었죠. 저는 지갑을 떨어뜨린지도 전혀 몰랐고 사람이 엄청 많은 곳이라 지갑을 주워서 가져가도 아무도 몰랐을 텐데 제 지갑을 찾아주기 위해 저를 따라 내렸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서 살해를 하려고 했는데 그 학생은 수줍게 웃으며 한사코 거절하더니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인사하고 다시 지하철을 타러 가는데 그때 한국인들은 배려심이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서 방금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니 은정이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경악을 했어요. 특히 프랑스 친구 마리는 제게 거짓말하는 것 아니냐면서 믿을 수 없다고 할 정도였죠. 프랑스였으면 가방에 손을 집어넣어서 지갑을 훔쳐갔을 텐데 떨어진 지갑을 주워주기 위해 타고 있던 지하철을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했을 정도였어요. 한국은 늦은 시간에 돌아다녀도 전혀 위험하지 않았고 어디서나 필요한 물건들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국을 여행했을 때 겨울이었는데 두꺼운 옷을 챙겨왔지만 너무 추워서 들고 온 옷들을 껴입어도 많이 추웠어요. 숙소에 돌아와서 은정이에게 두꺼운 양말과 안에 껴입을 옷들을 구매를 해야겠다고 이야기하니 은정이는 휴대폰을 켜더니 제게 양말과 옷들을 몇 개 보여주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다음날 사러 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정이는 지금 주문하면 내일 도착한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다른 친구들은 은정이를 의심했는데 믿겨지지 않게 정말 다음날 우리가 일어나기도 전에 구입한 옷과 양말이 우리가 머무는 곳까지 도착해 있었죠. 우리는 전날 저녁에 주문한 물건들을 실제로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외쳤을 정도였어요. 그뿐 아니라 한국은 식당을 찾아가지 않아도 어디서든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떡볶이와 튀김을 배달해서 먹었는데 주문한 지 30분도 되지 않아 따끈한 음식을 받을 수 있었죠. 63빌딩과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 은정이는 여름이면 치킨을 배달시켜 공원에서도 먹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겨울이라 아쉽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때는 은정이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숙소까지 배달 오는 건 이해가 되는데 공원으로 배달 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나중에 한국에서 살면서 은정이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요. 저와 친구들은 한국에서 많은 추억을 남기고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불과 2주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 경험한 한국이 그리워졌고 자꾸 이탈리아와 비교하게 되었죠. 이탈리아에서는 한국과 비교하면 모든 게 불편하고 발전이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푹 빠져서 한국을 다시 한번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에어비앤비 말고 추가로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며 여러 동양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확실하게 중국인과 한국인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광객으로 오는 한국인들은 전부 매너가 좋아요. 한국인은 음식을 먹을 때 깔끔하게 먹고 조용히 먹어요. 그리고 차려입은 것도 깔끔하고 깨끗해요. 그런데 중국인들은 비교적 깔끔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기름기가 가득했어요. 이탈리아에서는 식사를 할 때 소리를 내는 것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중국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소리를 내면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아마 은정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한국인과 중국인을 구별하지 못해서 동양인이라면 전부 무례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관리와 레스토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한국 여행 경비를 모으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대학교와 교류 프로그램을 한다는 굉장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류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운 좋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여러 한국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고 여러 한국의 관광지들도 여행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 한국을 여행 왔을 때 도심만 관광했는데 한국은 도심이 아닌 곳도 아름다운 곳이 많았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에 공원과 산도 많고 캠핑을 할 수 있는 곳들도 많았죠. 특히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편리했어요. 한국은 이탈리아와 다르게 대중교통도 정확한 시간에 운영을 하고 인터넷도 어디서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었죠.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고 따뜻했어요. 여행하면서 길을 잃은 적이 몇 번 있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죠. 한국을 경험할수록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뛰어났어요.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친절함과 배려심, 한국의 높은 인프라를 경험하며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오랜 준비 끝에 이탈리아와 교류하는 한국 무역회사에 취업했고 한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면 살수록 한국은 너무 멋진 나라예요. 의료시설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아름다워요. 제가 살고 있던 이탈리아도 정말 아름다운 곳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살게 된 게 정말 행복해요. 한국에 살면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고 곧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결혼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해서 앞으로 한국인으로 살아갈 예정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